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186페이지 제3장 재산세입니다. 우리 지방세에서 이제 부동산 취득시에부가 되는 취득세 등록면세를 받고 부동산 보유시에부가 되는 이제 재산세를 봅니다. 자, 그 목차 내비게이션 출제 경향 이런 것들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186페이지, 187페이지 재산세 교유 및 과세 대상인데 펴놓으시고 여러분들 재산세 먼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시에부가 되는 대표적인 지방세인데 문제는 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산세에서 거의 고정적으로 세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29회 때는 재산세만의 문제 두 문제, 종부세랑 묶어서 한 문제, 그래서 정답 지문이 재산세에 있어서 결국 세 문제 이렇게 출제되고 그러는데 하여튼 주로 세 문제가 거의 고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재산세 어떤 것들을 공부하느냐, 성격, 특징이요. 재산세 과세 대상,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재산세가 부과되는지, 그 중에서요 토지를 보유할 때 토지분 재산세는요 면적이 똑같다고 뭐 공장 용지, 나대지 또 아니면 뭐 농지 이런 것들을 면적이 똑같다고 세금을 똑같이 부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농지든 나대지든 공장 용지든 얘네들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 유형을 구분해요. 그래서 유형을 구분해서 과세하는데 이 토지 유형 구분에 대한 거예요. 이게 이제 시험에 이제 가끔씩 직접적으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용 구분 문제, 29회 시험 때는 제가 토지용 구분 문제가 직접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나올 차례가 됐다 그랬는데 제 예상대로 나왔었어요. 자, 그런데 30회 시험은 뭐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토지용 구분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어야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온다. 자, 그래서 재산세에서 세율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랬는데 역시 30회 시험에서 토지용 구분을 할 수 있어야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역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지용 구분이 항상 이것은 기본적으로 항상 중요합니다. 직접적으로 토지용 구분을 묻는 문제가 안 나오더라도 항상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재산세에서 납세의무자는 누가 될 것이냐.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거의 매년 독립화 문제로 나오다가 30회 시험에는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29회 시험 때는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오고 뭐 이런 정도였는데 하여튼 다시 납세의무자 31회 시험에서는 중요하고요. 재산세 세금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과세 표준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정되느냐, 이거는 뭐 다른 세금도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시 재산세도 과세 표준과 세율은 역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0회 시험에서 나왔지만 또 역시 종합문제 속에서 나올 수도 있고 항상 출제 1순위고요. 재산세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겠죠. 납세지를 어디로 하고 또 납세 절차, 재산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에요? 재산세는 신고 납부합니까? 보통 징수합니까? 보통 징수합니다. 지자체 장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그 관련한 얘기들 항상 이것도 출제 1순위입니다. 독립화 문제든 종합 문제든. 특히 올해 또 재산세 분할 납부에 관한 개정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고, 나오면 전국의 강의 들은 수험생들은 대부분 다 마친다고 그랬습니다. 강의하시는 분 누구나 다 강조했을 거기 때문에 강의 들은 수험생 다 마치는데 혼자 틀리면 안 되니까 납세 절차.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재산세 비과세 되느냐. 재산세 비과세가 최근에 독립화 문제로도 틈틈이 또 잘 나오고 또 종합문제 속에서 나오고 그렇습니다. 비과세도 또 의미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재산세 우리 세 문제가 출제되는데, 세 문제 나올 때 주로 재산세는 종합문제로서 골고루 섞어서 이런 것들을 또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세 문제 대비하시면 되고, 재산세, 자, 개요 및 과세 대상입니다. 187페이지 제1절 재산세 개요 및 과세 대상에서 1번 테마 재산세 개요입니다. 정의를 보시면 읽어봅니다. 정의는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현재예요. 항상 재산세는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뭘 판단합니까? 과세 기준일 요일 현재 범죄에 열거된 대상, 과세 대상을 보유하는 자에게 물건 소재지 관할하는, 항상 지방세는 관할이 물건 소재지라고 그랬죠. 시장군수구청장 또 특별자치도 특별자치 시장이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는 지방세고요. 다만 특별시 구의 경우에는 특별시세 및 구세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조세총론에서 서울특별시만 같은 특별시만 특별히 그 재산세를 내면 그게 절반은 구로, 절반은 그 특별시로 간다고 그랬죠. 공동과세. 각 서울의
여러 구들 간의 지방 재정 자립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재산세 과세 주체는 누구냐고 물어보면 누구다? 시군구. 이렇게 대답하시라고 그랬습니다. 다만 이렇게 특별시만 이렇게 예외로 특별시세 및 구세로 나눠집니다. 양가로 2번 특징이요. 동그라미 1번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보유기간 동안 매년 반복해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고, 동그라미 2번 재산세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물세이지만, 그래서 개별 과세하지만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 재산세는 당의 시군구 또는 특별자치도 특별시 관할 구역 내 토지를 소유자를 어떻게 하냐? 합산해서 과세하는 인세력 성격도 있다. 그래서 재산세는 원칙 물세, 밑줄,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 인세력 성격도 있다. 양다리 걸쳤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 추가 표시를 보니까, T표시를 보니까 주택, 건축물 분리 대상 토지는 개별 과세하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라는 것과 종합 합산 대상 토지라는 것은 합산 과세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별도가 뭐고 종합 합산 대상 토지가 뭔지는 배우게 됩니다. 밑줄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실질과세 원칙이 역시 적용되니까 과세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다.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시험 지문에 30회 나왔었고요. 당연합니다. 실질과세 원칙상. 4번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에 납세무가 성립한다. 그래서 재산세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성립시기는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부세는 어느 때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해요? 과세 기준일.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에. 그 다음에 5번 재산세는 보통징수방법으로 징수되고 나쁘게 한 해 미납하면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적용되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방세는 가산금 규정이 있잖아요. 국세는 나쁘지 않은 가산세로 통합됐지만 지방세는 가산금 규정이 있어가지고 고지세 기재된 나쁘게는 하루만 딱 지나도 체납세액에 3% 깔아놓고 그 다음에 계속 안 내면 납기후 매 1개월 한 달씩 지날 때마다 0.75%씩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까지 중가상금 적용된다. 동그라미 6번이요. 금전납부 원칙에 예외로서 예외적으로 재산세는 물납이 허용되고, 그 사람들 일시불납부 원칙에 예외로서 분할납부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조세를 골라라. 뭐예요? 재산세입니다. 당연히 밑줄이고, 재산세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지방세라는 거 당연히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입니다.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재산세 같은 보유세들은 세부담 상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해요. 자, 그래서 세부담 상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 다음에 8번이요. 징세비 절감을 위해서 소액징수 면제 규정을 두어서 거기서 장당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미술이고, 그래서 딱 2,000원이면 징수한다 안 한다? 한다고 그랬습니다. 2,000원 빼고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 징수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넘어갑니다. 188페이지 그림을 보시니까 박사네. 재산세는 물건 소재지 시장구청장이요. 법에 열거되어 있는 대상 물건을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보통 징수 방법으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특징을 보니까 동그라미 1번 보유과세고, 대표적인 또 대장과세, 이거 말뜻만 알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대장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같은 대장을 말합니다. 재산세는요, 시장구청장은 그 과세 대상의 종류에 따라 과세 대장을 작성, 기록하고 비치합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대장과세하는 조세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응익과세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런 거 말뜻만 알면 돼요. 응할응이고 익은 수익성이죠. 그 재산을 보유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성에 응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예, 학자들이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는 응능과세로 성격도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하여튼 원칙 응익과세고요. 물세입니다. 계속 개별과세입니다. 주택 같은 거 주택별로 각각. 근데 그죠? 동일한 시군구 하나 구역 내 여러 개의 주택이 있더라도 주택분재산세는 각각 주택별로 각각 개별과세하는데 토지만 예외적으로 합산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의 공통적인 성격 밑반찬입니다. 동그라미 5번 재산세 역시 사실주의 과세하니까 재산세는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현황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02번의 재산세 과세 대상입니다. 여러분, 재산세 대상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교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은 법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열거가 되어 있는데 재산세 과세 대상은 어떤 것들이 열거되어 있느냐 그러면 먼저요,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주택, 선박, 항공기, 이렇게 해서 5가지가 재산세 대상입니다.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죠. 재산세 대상은 어떤 거라고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그럴 때 토지요.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입니다. 지적공무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합니다. 당연하죠. 실질과세 원칙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도 당연히 대상이 되죠. 그래서 미등록된, 지적공무상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토지를 포함합니다. 미등록 토지를 포함해서 모든 토지가 대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이 모든 토지에서 주택의 부속 토지는요, 주택의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주택 부속 토지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이게 왜 제외하냐면 보세요.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봅니다. 재산세에서 주택에 대한 과세 입장을 좀 소개해드리면, 주택이라는 것은, 주택은 세대원들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조로 건축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우리가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주택에 대해서는요, 공식 가격을 평가할 때 항상 주택은 건물과 일정 면적까지 토지 가격을 하나로 해서 통합평가합니다. 우리가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 그 주택의 시가 표준액은요, 거기에는 일정 면적까지 토지 가격도 포함한 가격입니다. 아파트 같은 것은 대지권 가격도 다 포함한 가격이고요. 통합평가하고, 그 다음에 과세할 때 통합과세합니다. 통합과세. 뭐로 통합과세하느냐?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는 이렇게 주거용 건축물과 일정 면적까지 부속 토지를 포함해서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주택 부속 토지는 제외합니다. 주택 부속 토지는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주택 부속 토지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기왕에 나온 김에, 자, 상가에 대한 과세 입장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가는요, 상가의 건축물과 토지가 있잖아요. 그럼 상가는 공식 가격을 평가할 때 건물은 건물 가격만 따로 개별 평가합니다. 공식 가격을 평가할 때. 토지는 토지 가격만 따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과세할 때도요, 과세할 때도 개별 과세합니다. 상가는 건물은 건물만 따로 건물분 재산세, 즉 건축물분 재산세 대상으로 따로 토지와 별개로요. 또 상가 토지는 토지만 따로 토지분 재산세 대상으로 따로 과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항상 이 개념을 잊지 마시고요. 항상 재산세 과세할 때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평가하고 어떻게 하고? 하나로 과세하고, 상가는 건물과 토지를 어떻게 한다? 따로따로 평가하고 따로따로 과세하고. 아셨죠, 여러분? 이 개념을 잊지 마시고요. 자, 건축물이요. 재산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어떤 거냐? 그러면 이 건축물은 건축법상의 건축물이요. 건축법상의 건축물 그러면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사무실, 창고, 차고 같은 이런 건물을 말하고요. 근데 이 건축물에는, 자,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도, 건물과 독립한 이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물도 포함해요. 그러니까 골프 연습장 같은 레저 시설 나왔다, 골프 연습장 나왔다, 레저 시설 같은 이런 시설물도 취득세 대상도 되지만 재산세 대상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또 이 재산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는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하겠습니까, 제외하겠습니까? 무허가 건축물 포함해야 제외요? 네? 무허가 건축물도 당연히 포함입니다. 실질과세 원칙상 허가받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무허가 건축물도 포함이고요. 주택이요. 주택은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우리가 주택이라고 합니다. 이 주택에는요, 별장도 포함입니다.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는 별장도 사치성 재산이긴 하지만 고율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 뿐이지, 요 별장도 주택분 재산세 대상에 포함해서 과세를 합니다. 선박과 항공기는요, 설명드릴 게 없어요. 그냥 무리를 떠다니는 배면 원칙적으로 대상이고, 사람이 탑승해서 항공에 사용하는 거면, 원칙적으로 하늘 날아다니는 거면 대상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188페이지 02번 과세사항입니다. 재산세는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구 옮기 및 선박을 대상으로 한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차량이나 기계 장비 이런 것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재산세 과세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이거 상식이지 뭐 이런 거. 자, 30회 시험 질문에도 나왔지만 양가로 1번 토지입니다. 토지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 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당연하죠? 사실상의 토지 포함이고. 다만 여기 밑줄입니다. 주택의 부속 토지는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주택 부속 토지는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니까 제외하고. 자, 그래서 그 추가 표시 보니까 꽃표시 매립간척 등으로 중공 인가전에 사실상으로 사용하는 토지 등 토지 대장에 여기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토지도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는 거 살짝 체크고요. 실질과세원상 당연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것도 포함하고. 양가로 2번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이란 건축 복종에 따른 건축물, 건물과요.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내저, 저장, 독후, 저반 시설 같은 이런 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그래서 하여튼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주의합니다. 그 다음에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용도에 따라 과세하고, 공부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건축물이나 여기 쭉 미치죠. 공부상에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이나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도 대상이 된다는 거.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므로 건축물분 재산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하고. 주거용 건축물은 189페이지입니다. 건축물의 범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2번에서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한 시설물의 범위, 그래서 레저 시설, 수영장, 자, 골프 연습장 나왔다, 레저 시설 나왔다, 골프 연습장. 그죠? 이런 시설물도 대상이 된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타석 이상의 골프 연습장을 말하고요. 등등등. 어떤 이런 시설물도 대상이다. 양가로 3번 봅니다. 주택입니다. 의요. 기억본 주택이란 주택법정에 따른 주택을 말하는데,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즉 주택은 건축물이나 토지 대상에서 제외해서 별도의 대상이 된다. 그렇잖아요.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그래서 주택이 뭔지는 읽어보시는 거고, 니은번 주택분 재산세는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통합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한다. 제가 그랬죠? 주택은 항상 건물과 토지를 어떻게 한다? 하나로 통합해서 과세한다. 니은번 이런 것들 이해를 돕게 한 거고 체크고, 그 다음에 디귿번 주택의 부속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바닥 면적 몇 배요? 10배까지 부속 토지로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 연필로 뭐 볼펜으로 슬쩍 줄을 그으시고요. 그래서 10배까지는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고, 10배를 넘는 부분의 토지는 일반 토지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겠죠. 니을번입니다. 다가구 주택은요, 밑줄입니다.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밑줄 쫙입니다.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를 독립한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우리가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되는데, 다가구 주택은 뭐 3층 이하고 어쩌고 면적이 얼마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여러분 배우시잖아요. 공법 같은 데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다가구 주택이요, 얘는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에요. 주택법상. 그래서 주인 한 사람한테 재산세 거기서 날라오고요. 자, 그런데 다만 재산세에서 뭘 판단할 때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과의 과세형평을 해서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 독립하여 구비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판단해요. 뭘 판단할 때. 고유서는 한 장 주인한테 날라오지만 뭘 판단할 때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과 준해서 이렇게 매 한 가구마다 독립한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바꾼다 그러면 자, 1구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바꾸겠죠. 이 경우 그 부속 토지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 토지로 보고요. 그래서 옳은 지문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 독립하여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공동주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서 그렇다. 동그라미 2번 겸용주택입니다.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 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겸용주택이요, 얘를 주택으로 보느냐 상가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금 확 달라집니다.
재산세 세율도 달라지고, 상가다 그러면 건물과 토지를 따로따로 평가하고 따로따로 가세요. 주택이다 그러면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평가해서 하나로 가세요. 그죠? 세율도 다르고. 그래서 판정의 의미가 있다. 주거와 주거 이외의 용도의 겸용되는 겸용주택. 어떻게 판정하느냐? 190페이지 넘어갑니다. 동그라미 기억번입니다. 1동 건물이요. 건물 한 개 동이요. 자, 보세요. 건물 한 개 동. 자, 재산세에서 주거와 주거 이외에 겸용되는 겸용주택이요. 1동 건물이요. 건물 한 개 동이 1동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 여러분이 이렇게 사각형을 딱 해놓으세요. 이렇게 1동 건물 겸용주택이다. 그러면 1동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는 그냥 주거 면적에 비례해서, 주거 부분과 주거 이의 면적에 비례해서요. 면적에 비례해서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봐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그러니까 주택 면적이 크더라도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건물 한 개 동이 겸용주택이다. 1동 건물이요. 자, 건물 한 개 동이 1층은 상가, 2층과 3층은 주거 면적입니다. 자, 이렇게 건물 한 개 동이 지금 건물 한 개 동 1동 건물이요. 건물 한 개 동이 지금 여기 보세요. 한 개 동이 지금 한 개 동 전체가 주거와 주거 이해 용도로 겸용되잖아요. 이럴 때 얘를 어떻게 판정하느냐? 주거 면적이 예를 들어서 60%고 주거 이해 면적이 40%예요. 그러더라도 자, 주거 면적이 크다고 전부 주택 그럼 틀려요. 아니고 주거분만 주택으로 본다고 그랬으니까 60% 면적은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고 40% 면적은 건축물분 재산세 대상으로, 건물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합니다. 그 부속 토지는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해 가지고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해서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서 60%는 주택의 부속 토지로 과세하고, 주택 토지로, 부속 토지로, 40%는 상가 토지로 과세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동 건물이요. 시험에서 바꾼다.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주거 이해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OX. X입니다. 어떻게 한다? 주거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요 얘기고. 그래서 거기 교재 기억번 1동 건물 주거와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밑줄이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밑줄이요. 그리고 읽어볼게요. 이 경우 건물의 부속 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해서 주택의 부속 토지와 주택 외 부속 토지를 구분하고요. 1구 건물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또 1구 건물이 1구 건물.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해용도에 겸용됩니다. 1구가 뭐냐? 독립하여 구익이 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각형 딱 해놓고요. 1구 건물, 독립하여 구익이 된 1구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는 주거용 사용 면적을 따집니다. 주거용 사용 면적이 50% 이상이면 얘는 1구 건물은 전부 주택으로 봅니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얘기냐? 건물 한 개 층 전체가 독립하여 구익이 되어 있으면 1구 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원 있는 건물 한 개 층 전체가 독립하여 구익이 되어 있잖아요. 또 아니면 한 개 층이 101호와 102호로 각각 독립하여 구익이 되어 있습니다. 출입문 별도로 되어 있고 각각 독립하여 구익이 되어 있다. 그러면 101호와 102호가 각각 독립하여 구익이 된 1구 건물이 됩니다. 101호와 102호는 각각 독립하여 구익이 된 1구 건물이 되고요. 근데 102호 사용하는 애가 딱 절반 면적은 50% 면적은 주거 면적으로 사용하고 102호를, 나머지 딱 50%는 요거 상가 면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102호는 주택이냐 상가냐, 이게 문제잖아요. 독립하여 구익이 된 1구 건물이. 자, 그럴 때 102호는 주택이 상가예요. 지금 주거용 사용 면적이 50%만 돼도, 50%만 이상이니까 50%만 돼도 뭐라고요? 50% 이상이고 50%만 돼도 얘는 뭐다? 주택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102호 요 그림, 또 1동 건물, 요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새겨 넣으시면 됩니다. 1동 건물은 주거면적이 크더라도 주거분만 주택이고, 1구 건물은 항상 뭘 기억하냐? 주거용 사용면적 몇 프로? 50%. 주거용 사용면적이 50%만 돼도, 주거용 사용면적 50%만 돼도 뭐라고요? 전부 주택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1구 건물은 50%고. 나중에 그래서 1동 건물은 나중에 취득세하고 비교해가지고 다음에 외웁니다. 겸용주택을 양도소득세랑 비교해서 쫙 비교해서 외울 때 지방세 겸용주택은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비례 주거만, 이렇게 해서 외워요. 나중에 오늘은 그냥
겸용주택 재산세 1동 건물과 1구 건물 그 구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구별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거기 표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1구 건물이 50% 미만일 땐 주거분만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도 나와 있고, 표를 보시고. 그래서 겸용주택은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선박은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양가로 4번은 뭐 선박이란 기선, 범선, 부선, 명칭, 관계식 모든 배고. 항공기도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과세상에 따라서 어떻게 재산세 구분하는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서 나대지나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으로, 건축물, 주택 이외 일반 건축물은 건물분 재산세로,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는 통합해서 주택분 재산세로. 이렇게 보시고요. 예제 문제, 여기 이제 예전에 19회 때 기출 문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상에 속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것은 그랬습니다. 대상이 되면 O 아니면 X를 해설 보지 말고 빨리빨리 얘기합니다. 항공기, O, 토지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맞죠? 니은번 C값은 1억 원인 비업무용 자강 선박. 요걸 이제 헷갈려요. 고급 선박 요건 때문에 헷갈려 그러는데, 재산세에서 선박이면 모든 배지, 아까 모든 배지, 이게 고급 선박이든 일반 선박이든 다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냥 선박 대상이고. 고급택이요. 주택이면 고급택이든 일반 주택이든 다 대상이 됩니다. 고급택은 취득세에서 중과세 한다는 것 뿐이지 다 대상입니다. 카지노 배상되는 건축물, 호프집에 사용하든 카지노배 사용하든 그냥 건축물 단 대상이 됩니다. 과수원이요. 토지 그러면 농지든 아닌 토지든 다 토지는 다 대상이 됩니다. 차량요. X 골프용권, X 기계장비, X 광학권, X입니다. 얘네들 낚시고 어디서 봤냐면 취득세 대상에서 봤습니다. 취득세 대상에서 차량, 회원권, 기계장비, 광학권, 어업권 이런 애들. 그죠? 얘네들 취득세상이지만 재산세상이 아닙니다. 취급번이요. 법령에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 골프연습장 나왔다 레저시설, 레저시설 나왔다 골프연습장. 이런 시설물도 포함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 해요. 공부를 잘하는 수험생일수록 이 문제를 답을 못 고르고 당황했어요. 왜냐면요. 대상을 골라놨더니 지금 5개가 넘는데 지금 보니까 보기에는 4개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당황했었는데, 이 문제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에 속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것은 그랬지 모두 고른 것은 아니에요. 지금 모두 고르게 한 게 아니잖아요. 옳게 묶인 거로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양심은 있어가지고 그래도 1번에 답을 해놨네요. 자, 1번 정답입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제2절 재산세 대상 토지 구분입니다. 당연히 별표시 2개고요. 아까 겸용주택, 다가구택은 항상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저 별표시 해놓고 알아두셔야 되고, 191페이지 제2절 재산세 대상 토지 구분입니다. 자, 29회 시험 때 독립화 문제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 30회 시험에서는 독립화 문제로 안 나왔지만 세율과 관련해서 묶어서 나왔고요. 토지용을 할 수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 어떤 건지 재산세 토지용 구분이요. 이번 순환까지는 일요일 과정까지는 재산세 토지용 구분이요. 자세하고 디테일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심화 3, 4월 과정에서 심화 과정에서 자세히 배웁니다. 그런데 오늘은 자세한 내용은 배우지 않고, 오늘까지는 토지용 구분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토지 유형을 구분하는지 이 기준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항상 여러분이 지금 첫 진도예요. 다른 곳은 다 진도가 이렇게 뭐 설 명절 때문에 빠지고 뭐 때문에 빠지고 뭐 해가지고 여러분들보다 진도가 다 다음이에요. 여러분들 강의 한 다음에 이렇게 뒤에 가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희한하게 목요일 날이 올해는 첫 스타트로 딱 시작해가지고 항상 제가 첫날 첫 진도로 가는 것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이, 첫 진도로 가면 첫날 강의하는 곳에 걸리잖아요. 제가 그 진도에 처음 하는 곳에 그 학원이 되면은 단점은 뭐냐면, 단점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면 일단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쭉 레파토리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쭉 해봅니다. 쭉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길어요. 그 대신 다음부터는 그 시간을 감안해 가지고 농담하는 시간, 뭐 하는 시간 다 감안해 가지고 탁탁, 그 다음에 강의 내용도 뺄 거면 빼고 딱 해가지고 시간을 맞추는데, 여러분들은 첫 진도라 자세히 강의하는 건 있어요. 다만 단점은 시간이 길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복불복이에요. 이것도 다음 3, 4월 달에는 또 바뀌어요 또. 그러니까 하여튼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오늘 시간은 됐지만 그래도 토지용 구분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쪽에 좀 저쪽을 지우고요. 토지용 구분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우리 토지용 구분 봅니다. 재산세상에 드는 토지는 모든 토지인데요. 이 모든 토지에 대해서요, 농지 1000평이 있고 나대지 1000평이 있고 공장용지 1000평이 있어요. 면적이 똑같다고 토지분 재산세를 똑같이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용을 나누는데, 근데 이 모든 토지에는 사실은요, 토지는 그 토지 공개념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해요. 토지는, 자 보세요, 토지 공개념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하는데, 왜냐면 토지는 공급이 제한되다 보니까 토지 공개념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하고,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배워요. 국계법에서 보면 토지를 이용할 때는 공공복리 증진에 맞게 이용해라. 자기 땅이라고 지멋대로 이용하면 안 되고, 또 땅덩어리 작고 인구 많은 나라니까 효율성 있게 토지를 이용해라. 또 잘 이용한 다음에 자선반대 물려줘야죠. 자연환경 보존에 유의하면서 이용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재산세 상인들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토지분 재산세 부과할 때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나눠요. 생산과 관련한 생산 관련 토지 이용 모습도 있고요. 토지 이용 모습을 보면 또 생산된 것을 소비자들에게 유통시켜주는 유통 상업적 목적의 토지 이용 모습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나대지,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땅 나대지, 또 잡종지 같은 토지 이용 모습도 있고요. 또 사치성 재산의 토지라고 그래서 사치성 재산 토지, 그래서 사치성 재산 토지 그러면 어떤 게냐면 고급 오락장용 토지라든가 고급 오락장용 토지나 또 그 다음에 골프장용 토지 같은 이런 토지 이용 모습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 재산세상에 드는 모든 토지를 토지용 모습에 따라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먼저 생산 관련 토지로서 대표적인 토지용 모습은 어떤 게 있냐면 농지, 그 다음에 목장용지, 그 다음에 예외적인 임야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처음 오신 분들은 제가 왜 임야에다가 꽃 표시를 했냐면요, 여러분들 개인이나 법인이 어디 시골에 임야를 갖고 계시다? 그럼 그 임야는 나대지 잡종지처럼 취급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꽃 표시한 임야는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건데, 공익 목적의 일정한 임야로서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임야는 얘네들은 농지 목장과 함께 낮은 세율을 정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어떤 낮은 세율이냐, 0.07%의 낮은 저율의 재산세 세율을 정합니다. 얘네들은 토지용 모습이 토지 공개념에 부합하고, 자, 그래서 낮은 세율을 정합니다. 또 공장용지 같은 것도 생산과 관련되어 있죠. 토지용 모습이 토지 공개념에 부합하죠. 사회적인 기여도와 효용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공장은 농지 목장보다는 자연환경은 좀 해치면서 이용하니까 세율이 조금 높아요. 0.2%. 그렇지만 여전히 낮은 저율의 세율을 정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농지 목장 임야, 예외적인 임야나 공장용지는 낮은 저율의 세율을 적용해서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따로 얘네들만 분리해서 과세하는 저율 분리 과세 대상 토지로 구분합니다. 자, 다시요.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공장용지는 어느 용의 토지로 구분한다고요? 저율 분리 대상 토지로 구분 과세합니다. 또 유통 상업적 목적 토지로서 대표적인 토지는 어떤 게 있냐면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 흔히 상가 토지 같은 거,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얘네들은 별도로 얘네들을 모아요. 그래서 별도로 모아서 다른 토지 별도로 모아서 얘네들끼리 당해 시군구 관할구역 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갑이라는 사람이 A 상가 토지, B 상가 토지가 있으면 얘네들은 같은 유형끼리, 별도끼리 소유자별로 어떻게 하냐? 합산해서 과세하는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로 구분합니다. 자, 그래서 상가 토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구분하고요. 나대지 잡종지 같은 이런 애들은 짬뽕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끼리 종합적으로 모아서 합산해서 과세하는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로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구분합니다.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그래서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합니다. 그래서 합산한다는 것은 보세요. 합산한다는 것은 얘네들 별도는 별도끼리,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한다는 건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잘 보세요.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나대지 잡종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리 대상 토지나
별도 합산 대상 토지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다 뭐가 되느냐? 종합 합산 대상 토지입니다. 여러분이 지적법에서 28개 1번부터 28번까지 지목이 있다고 배우잖아요. 그럴 때 1번부터 27번까지 지목에 속하지 않으면 다 뭐가 돼? 28번 잡종지. 잘 모르면 뭘 찍어? 28번 잡종지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분리 대상이나 별도 합산 대상에 속하지 않는 토지는 나대지 잡종지와 함께 다 뭐로 과세한다?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급 확장 골프장용 토지는, 자, 얘네들은 토지 이용 모습이 사회적인 기여도와 효용가치, 토지 공개념 이거와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높은 고율의 세율을 적용해서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리해서 과세하는 고율 분리대상 토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분리대상 토지는 보세요. 분리대상 토지는 자, 뭐하뭐로 분리하냐면 이렇게 고율 또는 저율로, 저율 또는 고율로 이렇게 분리 과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산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를 크게 분리대상 토지,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분리 대상 토지는 뭐하뭐로 저율 분리와 고율 분리 대상 토지로 구분합니다. 그러면 시험에서는 다음 중 분리 대상 토지인 것은, 다음 중 종합 합산 대상 토지인 것은, 이런 식으로 막 물어봐요. 그러면 이게 전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외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자세히 나중에 배울 거고, 오늘은 이거를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다시요, 여러분들.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공장용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 구분한다? 저율 대상 토지로. 그 다음에 또 상가,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뭐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나대지 잡종지라든가, 그 다음에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토지는 다 뭐가 된다?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사치성 재산 토지로서 고급 확장 골프장용 토지는 뭐로? 고율 분리 대상 토지로 분리과세합니다. 세율은 여러분요, 세율은 자, 저율 분리보다는, 세율은 저율 분리보다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세율이 높고, 별도보다는 종합 합산 대상 토지 세율이 높고, 자, 종합보다는 고율 분리 대상 토지 세율이 높습니다. 고율 그러면 몇 프로 고율이냐 미리 말씀드리면 4% 고율입니다. 4%. 1,000분의 44%예요. 그러면 시험에서 문제가 나온 게 다음 중 재산세 표준세율이 가장 낮은 것은, 그러면 우리가 주택이라든가 나머지는 아직 안 배운 것도 있지만 재산세에서 세율이 가장 낮은 거 골라라. 그럼 뭐가 제일 낮냐면요, 007%, 0.07%, 농지, 목장, 예외적 임야, 얘네들이 제일 낮습니다. 예? 그래서 제일 낮은 거 골라라 그러면 0.07%. 그 다음으로 낮은 게 뭐예요? 0.2%. 예, 얘네들 중에서는, 토지 중에서는. 자, 그래서 제일 낮은 거 미리 딱 알아둬야 됩니다. 농지, 목장, 예외적 임야 0.07%. 얘네들이 보다 제일 낮다. 토지 중에서 제일 높은 건 뭐예요? 고급 확장, 골프장 토지. 고율 분리가 제일 높다. 이렇게. 그래서 별도보다는 일반적으로 종합이, 종합보다는 별도가 세율이 낮고 그렇다는 거. 이렇게 해서 높아진다는 거. 이것도 알아둡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191페이지. 제2절 재산세 대상 토지 구분에서 의 및 토지 구분입니다. 의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상은 종합합산, 별도합산 대상 및 분리 대상으로 구분한다. 그렇죠? 세계용어로. 그럴 때 그 표를 보니까 재산세 과세상별 토지 구분 그랬어요. 분리대상 토지는 각 토지별로 따로 분리해서 과세합니다. 저율 분리와 고율 분리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농지, 목장, 임야 같은 0.07%하고 0.2% 공장용지 같은 것과 4% 고율 분리로 나눠지고요. 자,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농지다 그러면 1억짜리든 5억짜리든 10억짜리든 다 0.07%고 이런 식으로 비례세율이 적용되고. 근데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은 해당 시군구 관할 구역 내 토지를 소유자로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한다는 거 밑줄이고, 그래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0.2에서 0.5 막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고, 요거는 그냥 3단계, 과표관 3단계로 해서 초과 누진세율이라는 게 적용되고요. 초과 누진세율이 뭔지는 또 용어 설명 나중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가로 2번 토지 구분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요. 지금 이것을 보시면요, 오히려 헷갈려요.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토지용 구분을 제가 자세히 다 설명한 다음에 오히려 이거를 보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참고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다 설명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만 딱 기억합니다. 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어떤 게 저율 분리고 어떤 게 별도 합산상 토지고 어떤 게 종합 합산상 토지고 어떤 게 고율상 토지인지 요거만 딱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해서요. 나중에 자세한 내용 192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쭉 이어지는 이 자세한 내용들을 자, 3, 4월 달에 5, 6월 달에 걸쳐서 다 3, 4월 달에 다 알려드립니다. 지금은 쭉 넘어갑니다. 그냥 막 넘겨요. 그냥 내가 보지 말라고 제가 했는데 꼭
꼭 굳이 아니에요, 나 볼 거예요 이러면서 보신 분들은 계시면은 혼자 힘만 듭니다. 보지 마시고요, 쭉 넘어갑니다. 과감하게 넘깁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205페이지 있죠? 205페이지 제3절 재산세 납세무자입니다. 기출문제 표시를 보면요, 29회 시험 때는 독립화 문제는 아니었고 종합문제 속에서 질문 나왔고요. 그 전까지는 독립화 문제로 거의 매년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30회 안 나왔어요. 31회 시험은 재산세 납세무자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별표에 3개 하시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제3절 재산세 납세무자는 별표실 3개 합니다. 여러분들 별표 3개 하시고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재산세 납세무자인데 재산세 납세무자인데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오늘 한번 고개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원래는 좀 이게 처친 돌아가면 이게 조금씩 한 10분씩 이게 좀 안 맞는단 말이죠, 이게. 근데 재산세 납세무자까지 좀 보시긴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자, 고개 드시고요. 오늘 배운 것을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구나. 한 10분이면 좀 더 볼 수 있으니까 납세무자까지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하면은 나중에 좀 쉬워져요. 편해져요. 오늘 조금만 더 볼게요. 아예 보고 가겠습니다. 자, 힘내고 어깨 다시 한번 돌리시고 좀만 더. 얼마 안 남았죠. 좀만 더 하고요. 자, 여러분들 힘내시면서. 좋습니다. 기지개 둘이가 그냥 제대로 하네. 잘했어요. 기지개 켜고 이렇게 하시면서 좋습니다. 자, 재산세 납세무자, 원칙적인 납세무자 한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재산세 납세무자는 누구냐 그러면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예요. 항상 재산세는 언제 기준으로 뭘 판단한다고요? 과세 기준일 현재예요. 밑줄입니다. 시험에서는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납기 개시일 현재. 아니에요. 납기 개시일이면 재산세 납기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면 납기 개시일 현재 아니고 언제라고요? 과세 기준일 현재입니다. 밑줄입니다.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재산세 납부할 물진다. 그래서 재산세는 실질과세 원칙상 꼭 등기 이전 안 돼 있어도 괜찮아요. 공부성 소유자로 등재 안 돼 있어도 괜찮아요.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는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 대장상의 소유자이다. X예요. X입니다. 원칙은 대장상의 소유자, 공무상 소유자 아니고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밑줄 쫙이고 양가로 2번 봅니다. 공유재산의 경우 여러분 공유 그러면 항상 공동 소유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그 지분이 있겠죠. 공유자들은 지분이 있어요. 민법에 보여주면 지분에 해당한 부분 쭉 밑줄입니다. 지분에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을 봐서 그 지분권자를 납세무자로 본다. 밑줄 쫙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떤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만약에 갑집은 어떤 공유재산이 있어요.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인데 갑이 60% 지분, 을이 40%인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재산세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자, 누구로 되어 있는지 밑줄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지분이 가장 큰 자 아니고 지분권자를 납세무자로 본다. 자, 그래서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자로 한다. X입니다. 지분이 가장 큰 자가 아니라 지분권자 각자가 납세무자입니다. 갑은 60% 지분에 있어. 을은 40% 지분에 있어. 지분권자 각자가 납세무자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은 이렇게 지분권자 각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지분이 표시가 없다. 예를 들어서 지분에 표시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균등한 것으로 봐서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가지고 지분권자 각자가 납세무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근데 시험에서는 공유재산의 경우 재산세 납세무자는 공유자 중에서 지분이 가장 큰 자로 한다. 땡. 지분에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경우 지분에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 중에서 최연장자로 한다. X입니다. 유치한 것 같지만 이렇게 나왔었어요. 자, 지방자산제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X입니다. 아니고 누구다? 지분권자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206페이지 양가로 3번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요. 자, 이런 것도 시험에 틈틈이 나오는데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쭉 미줍니다. 그 건축물과 부속 토지 시가 순액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밑줄 쫙이고 포인트는 시가 순액비율로 안분한다는 거. 면적 비율 X입니다. 그 시가 순액 비율에다가 여러분이 돼지꼬리 땡냐 해가지고 면적 비율 X예요. 면적 비율에 따라 나눈 것을 본다면 틀려요. 면적 비율 아니고 시가 순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서 시가 순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서 그 소유자를 각각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번에는요, 주택이 있어요. 여러분 봅니다. 주택이, 이번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택이 있는데요. 주택이 있는데,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가 있습니다. 주택의 소유자는 갑이고요. 부속 토지 소유자는 을이에요. 소유자가 달라요. 그럴 때 누가 재산세 납세의무자냐?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계산했어요. 나온 세액에 대해서 누가 납세의무자가 될 거냐는 건데, 자, 주택의 건물과 토지요. 요런 때 나온 세액에 대해서 원래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한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요, 주택의 건물과 토지 시가 순액을 각각 구해봐요. 그랬더니 이 시가 표준액 비율이 6대 4의 비율이다. 자, 그러면 나온 이 세액에 대해서 60%는 이 토지 소유자 을이, 40%는 주택 소유자 갑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는 주택의 건물과 토지 시가 순액 비율로 안분한 부분에 대해서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얘기입니다. 바꾼다 그러면 안분 계산한 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이렇게 바꿔요. 자, 면적 비율 아니고 뭐다? 시가 순액 비율입니다. 이거 주의하시면 되고, 포인트.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신탁재산의 경우 봅니다. 자, 신탁법, 이거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거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쭉 미칩니다. 누구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위탁자가 아니고 누구다? 수탁자. 바꾸면 위탁자로 바꿨겠죠? 이 경우 위탁자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보세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합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해요. 자, 그러면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재산을 믿고 맡기는 사람 위탁자, 믿고 맡는 사람, 예를 들어서 수탁자 병이 있습니다. 수탁자 병이 있고요. 자, 갑은 A 토지를 신탁했고 A와 A 다시 토지를 신탁했고 을은 B 토지를 신탁했습니다. 그러면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이 신탁재산에 대해서 누가 A와 A-B 토지 납세의무자가 되느냐? 자, 누가 납세의무자라고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수탁자. 근데 이게 예전에는요, 한번 보세요. 이게 원칙적으로 예전에는 이게 이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데 예전에는 위탁자였었어요. 왜냐하면 등기 명의는 수탁자 병명의로 등기가 되더라도 실질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라. 실질과세원칙은 등기 등록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 권리자에게, 실질 소유자에게 귀속시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질 소유자 누구예요? 위탁자. 그래서 예전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겼냐면요. 자, 자기 재산을 다 신탁해버리고요. 신탁해버리고 그 다음에 신탁해버리고 자기 명의로 된 이상 하나도 없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서 나 배째라로 나가요. 그러면은 과상국 입장에서는 자, 이 위탁자의 재산에 대해서 뭔가 압류하고 뭐를 처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병명으로 신탁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산에 대해서 처분하고 압류하고 이런 게 곤란하고 얘 다른 재산을 찾아야 되는데 없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조세 포탈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자, 바꿨어요. 자, 세금 추징의 문제 때문에 자, 신탁재산은 누구를? 수탁자로요. 그러면 수탁자로 바꾸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고요? 얘한테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가요. 수탁자 병한테. 그러면 수탁자가 갑한테 야, 재산세 고지서 날라왔어. 재산세네. 자, 달라고 해서 내겠죠? 안 줘? 그러면 이 신탁재산 갖고서 어떻게든 간에 여기 나오는 수익 같은 거 갖고서 자기가 가질 거 아니에요. 어떻든 간에. 자, 그렇기 때문에 세금 추징의 문제 때문에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이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누가 납세의무자? 수탁자입니다. 위탁자 아니라는 거. 자, 그 다음에 02번에 의제 납세의무자입니다. 의제 납세의무자인데요. 여기야말로 다음에 보는 게 낫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일단 요까지만 하고요. 왜냐면 또 정신이 중요한 건데 올해 또 나오는 건데 또 여러분들이 또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들으시면 안 되니까 자,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봅니다, 여러분들. 요까지만 해놔도 10분만 더 해놓으면 다음에 또 10분 더 여유가 있으니까. 절 봅니다. 오늘 배운 것을 쭉 복습하고 맞춰야죠. 그래도 아무리 늦었어도. 제 강의는 실제 수업하는 시간은 복습 시간이 길어서 아까도 35분을 복습했어요, 여러분들. 대답을 쫙쫙 빨리빨리 하면은 그만큼 복습 시간이 줄어드는데, 어떤 학원은 똑같은 문제를 복습하는데 25분에, 20분에 끝나는데, 어떤 학원은 35분이 걸려. 희한하네. 똑같이 복습했는데, 그런데, 어떤 간에,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어떤 간에, 제 수업은 항상 3시간을 넘지 않아요. 본 수업은 3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항상. 근데 지금 복습 시간이 길어서 그런 거지. 자, 저를 봅니다. 복습을 또 하고 마쳐야죠. 우리 오늘 뭘 배웠냐? 등록면허세 배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과세 주체는 구도입니다.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 그리고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는 당연히 포함되니까 빼고 구도고요. 등록면허세는 유통과정에서 부과되고 등기등 행위를 부과되는 행위세고요. 등록면허세는 물세입니까 인세입니까? 물세입니다. 각각 개별 과세합니다. 등록면허세는요, 등록면허세 역시 얘는 다른 세금과 다른 특징에, 다른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사실주의, 실질주의 과세예요. 그래서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되니까 등기등록이란 형식 갖출 때 누구한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해요. 얘가 등기할 만한 실질 권리가 안 따져요. 그냥 절차 정당하게 등기등록되면 명의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죠?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그래서 판례 내용이 나와가지고 뭐 복잡하게 뭐가 나왔는데 납세의무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지문이 있으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명의자가 납세의무자예요. 등록면허세는. 아셨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이런 것도 했잖아요. 자, 등록면허세를 지자체에 신고 납부했는데 어쩌다가 등기를 못했어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돌려줘야 안 돌려줘요? 돌려줘야 안 돌려줘요? 밥 못 먹었으면 어떻게 한다? 돌려받아야죠, 여러분들. 돌려받고 나와야지. 자, 계약의 무효 취소원이 있어요. 절차 정당하게 등기 됐는데, 그러면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칩니다. 안 돌려줍니다, 그때는. 밥 먹었으면 안 돌려주고, 밥 못 먹었으면 어떻게 하고? 돌려받고, 이겁니다.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느냐?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입니다.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사실상의 권리자를 말해요? 외관상의 권리자를 말해요?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록면허세는 무슨 설정 등기할 때 누가 납세의무자예요? 권자, 저당권성 저당권자, 임차권성 임차권자, 지역권성 지역권자, 이렇게 권자입니다. 말소 등기는 누구다? 설정자, 그 등기 설정자고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요, 등록면허세, 예, 과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잠깐만요. 그 등록에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은 어떻게 하냐? 제외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어요. 시험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달달할 필요는 없고, 뭐 예를 들어서 어업권, 광업권 취득했다는 등록이나 원인 취득할 텐데,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대상 물건 차기양선에 연부 취득했다는 등기 등록이나 취득세 부과 제척 기간이 만료했다거나 면세점이 적용된다거나, 취득세는 부과할 수 없는데 등기는 공짜로 해줄 수 없으니까 그럴 때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등기 비용만 받는 거죠. 등기는 공짜로 해주고 등록세가 과세되는 경우도 있다.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분위기 쌓여지는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자,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화할 때 그 부동산 가액은 누가 결정하느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의무자가 결정합니다. 원칙 신고하는 가액으로. 신고 없거나 신고한 가액 시가편에 미달하면 시가편액으로 과표 결정합니다. 시사장이. 언제나 항상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객관적 취득사랑 똑같아요. 국수, 공판법, 부도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추가합니다. 결정적인 차이점,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게 결정적인 차이점이고, 그래서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졌을 때 등록면허세는 취득 당시 그 재평가 전의 가액으로 해요? 재평가 후의 가액으로 해요? 재평가 후에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한다는 거. 이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은 등기등록일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말하고요. 하여튼 변경된 가액으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취득세랑 같이 만약에
납세문자가 신고했거나 신고 안 했거나 뭐 해가지고 신고 안 했거나 신고한 게 시가액이 미달하거나 그래서 시가표 내고 과표 결정할 때라든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과표를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라도 봤더니 또는 부동산거래 신고하는 법률에서 제대로 조사를 이번에 한번 다시 해봤더니 뭔가 예전에 신고한 것과 다른 금액이 확인된 금액이 있다 그러면 그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화하고 가산세를 적용하고 세금을 추징합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요. 등록면허세요. 세율을 과세표준 배웠습니다. 소가지 없는 애들은 꼭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뭘로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부동산 가액이요.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는 뭘 과세표준한다? 부동산 가액. 전세권 설정 등기는 뭘 과세표준해? 전세금액.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기, 가등기 뭘 과세표준한다? 채권 금액을 과세표준한다. 이런 것들. 자, 소유권에 관한 등기 세율입니다. 등록면허세도 표준세율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고 차등 비례세율과 정액세율 적용되는데 등록면허세 소유권 보존 등기 시 등록세 세율은 과세표준은 부동산 가액이고 세율만요. 보 8. 법팔로구도의 짝퉁구도 보 8, 0.8%고 2.8 아니고 그 다음에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세 세율은 유십, 20 무조건 뒤에 거예요. 1,000분의 20, 1,000분의 22%고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상속을 제외한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동의 8, 1호 1,000분의 15, 1.5% 무동의 8, 1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삼 8 무조건 뒤에 거예요. 상삼 8 무동의 8, 1호 유십, 20 보 8 이렇게 해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 등록면허세 세율을 외우시고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다 세율은 0.2% 1,000분의 2입니다. 각종의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는 자 과세표준은 뭐가 되고 건당 건수 건당 세율은 6,000원 적용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는 그 밖의 등기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그 말은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 나오면 무조건 얼마? 6,000원 받습니다. 자, 이런 거 6,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X입니다.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중과세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기하거나 지정문 사무소 설치 등기하거나 내로 전입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이건 취득세가 그렇고 등록면허세는 간단하게 법인 등기 표준세율이 몇 배? 3배로 중과세한다. 다만 대도시 중과제 업종이라고 그래가지고 은행업, 유통업, 첨단업종, 사회간접사, 의료업, 할부금융 같은 이런 것들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요. 납세지 생계산에 쓰면 되는데 납세지는 부동산 등기할 때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예요, 등록권자 주소지예요, 부동산 소재지예요. 부동산 소재지다 이런 거. 등록면허세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할 때 소재지별로 어떻게 한다? 안 분해서 각각 납세지로 합니다. 아닙니다. 취득세가 소재지별 안 분해서 시가편액별 안 분해서 각각 납세지로 하고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 한 곳에 몰빵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그죠 여러분? 담보물 추가하는 등기 등록은 건수를 과세표준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빼먹었네. 건수로 하기도 하고. 자,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하는데 원칙적으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부동산 등기시는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땡.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기간 넘으면 안 돼요. 상속 증여 포함해서 등록면허세는 무조건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다만 추가 신고 납부기 한의 경우 기간이 나오는데 등록 후 취득세랑 똑같아요. 취득 후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취득 후 등록 후 과세 추징 대상이 되면 그 중과 대상이 된 날 사유 발생부터 며칠? 60일. 자,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해 줄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에 신고 납부해요? 신고 납부한다는 거 꼭 확인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이 경우만 기간이 있습니다. 등록면허세요. 등록면허세를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어요. 근데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는데 원래는 신고불손가산세, 납부불손가산세도 등록면허세, 일반가산세 똑같이 적용돼요. 근데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는데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했습니다. 이 경우는 무신고가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아닙니다.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신고제 작년에도 나왔지만.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요. 등록면허세 얘는 중과산세, 취득세 같은 중과산세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실상재산
대한 중과세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런 것도 없고요. 등록면허세, 자, 요런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세, 우리 부동산 보유시부가 된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인데, 재산세는 예, 물세입니까, 인세입니까? 원칙 물세. 건축물이나 주택 같은 건 각각 개별 과세합니다. 동일한 시군구 하나 구경인데 주택이 여러 채 있어도 주택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소유자별로 합산하지 않고요. 근데 토지만 별도는 별도, 종합은 종합끼리 어떻게 한다?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예외적으로 인세 성격이 있고요. 재산세 사실주의 과세하니까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고, 재산세는 현황 부과합니다. 그죠? 역시. 근데 재산세 과세상입니다. 절 보세요. 마지막 힘내시고, 재산세상은 5가지입니다. 어떤 거예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입니다. 재산세 토지, 모든 토지예요. 지적공무상 토지뿐만 아니라 모두 포함해 사실상의 토지도 포함한다. 근데 토지분 재산세상인들은 토지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주택 부속토지는 제외하고, 주택 부속토지는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상으로. 항상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하고, 그죠? 상가는 건물과 토지 따로따로 평가하고 따로따로 과세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럴 때 건축물, 그러면 재산세에 되는 건축물에는 건축법상의 건축물, 건물뿐만 아니라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다. 무건축물 당연히 대상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주택,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하고요. 주택은 항상 건물과 토지 하나로. 이런 것들. 선반공기냥 대상이라는 것만 하시면 되고요. 자, 주택이요. 다가구 주택이요. 다가구 주택은 독립하여 구역이 된 부분을, 분리된 부분을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 독립한 일구의 주택으로 본다는 거. 공동주택과의 과세형평을 해서. 주택법상 단독주택인데도 재산세에서는 공동주택처럼 뭘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겸용주택이요. 일동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에 겸용되는 경우에, 자, 주거용 상면적이 주거 이해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아닙니다. 주거 면적이 크더라도 주거부만 주택이고, 일동 건물은 1구 건물이 102호 떠올리세요. 1구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외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는 주거용 상면적 항상 뭐 50% 이상만 돼도 보다 전부 주택이다. 이런 것들 떠올리고, 1동 건물은 주거분만 주택이고, 1구 건물은 50% 이상이면 전부 주택이고, 이런 것들. 그렇죠, 여러분들? 재산세 모든 토지에 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 재산세 모든 토지를 이용 모습에 따라 나눌 때 생산 관련 토지로서 농지, 목장, 예외적이면 어느 용의 토지를 구분한다? 조율불상 토지로.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소속 토지 뭐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별도는 별도끼리 합산합니다. 나대지 잡송지라든가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나머지 토지 나보로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사치성 재산 토지로서 고급을 확장 골프장 토지는 뭐로? 고율분리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잘하셨고, 납세문자는 뭐 다음 주에 또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잘하셨고,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